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월드컵 손해보험 대리점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53화고요. 오늘은 뭘 살펴볼 거냐? 민식이법, 민식이법, 대처법, 민식이법 적용을 피해가는 방법 알아볼 거고요. 자, 피해자 6주 미만 사고 형사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아볼 거예요. 자, 제가 늘 하니까 기본 10몇 분, 막 20몇 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0분 이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거 한마디로 끝나요. 자, 민식이법이 뭐냐면 특가법 제5조의 13입니다. 새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3이 생긴 거고요. 이 특가법이 뭐 하는 거냐면 이거는 대충 처벌이 안 되겠다. 좀 가중해서 처벌해야 되겠다.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 5조 안에 뭐가 있냐면 5조의 2 약취 유인, 어린이 약취 유인, 어린이들 유괴하는 죽여야지 이런 거는 자 그런 흉악한 범죄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5조의 3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 뺑소니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 상습 강도 절도 막 이런 거, 그리고 강도 상해 재범자 이런 건 가중 처벌해야죠, 그죠? 보복 범죄, 보복 운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대한 폭행, 버스 운전 기사님들 막 이렇게 택시 기사님들 막 상해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뉴스 나오잖아요.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고 나잖아요. 같이 죽는 거야. 기사님도 나도 막 멀쩡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가중처벌해야지. 자, 5조의 11 위험 운전치사상,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한참 이슈됐던 윤창호법이에요. 술 처먹고 운전하는 거 좀 가중처벌하는 거. 자,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어린이 치사 죽게 한 거, 어린이 치상 다치게 한 거. 자, 치사는 뭐냐? 치사는 어떻게 되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다치게 하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이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뺑소니는 어떻게 되냐? 뺑소니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뺑소니가 조금 더 중하죠. 자, 뺑소니 같은 경우에 이제 사망하면 그렇게 되고, 뺑소니로 사람 다치게 하는 거는 1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15년 이하 말이 없어. 그 이상도 가능하니까 뺑소니가 조금 더 가중 처벌이긴 해요. 자, 벌금 500만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뺑소니가. 그러면 애 다치게 해가지고 벌금 나오는 거나 사람 치고 도망가가지고 벌금 나오는 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똑같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야 좌우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 제발 좀 민식법 가지고 정치 싸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뭐 민식법 이거 전에 발의했던 그 의원들 보니까 뭐 여당 다 했더만 어느 한쪽에서 막 밀어붙여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저끼리 안 내는 거 그냥 합쳐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 이런 쓰레기 같은 법을 만들어놨어. 당연히 어린이는 보호해야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실제 주행해 보시면 30km요. 거의 답답해 정도의 속도입니다. 30km 이하로 다니면. 그런데 그렇게 가라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30km 빡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다고. 왜냐? 애들은 옛날에 막 그 80, 90년대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라고 그래서 지랄탄이라고 해서 지랄탄. 그 의경도 전기들이 쏘잖아요. 그러면 얘가 동그란 게요 사바탄이라고 하는데 텅텅텅텅텅텅 튀어요. 일레귤럴 바운드야. 불규칙 바운드라서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거 튕기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그래요. 폭탄이에요, 폭탄. 뭐 애들을 막 폄하하고 막 이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판단이나 대처가 미숙한, 그러니까 미성년자잖아요. 어린이들이란 말이에요. 얘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횡단보도로 뭐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철이처럼 신호가 바뀌었어도 좌우를 먼저 살피고 차가 정확히 안 오는지 보고 손을 탁 들고 이렇게 딱 건너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고. 저기 횡단보도에 신호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뛰어 건너는 이런 애들이라고요.
저기 엄마가 손 흔들어. 그러면 그냥 뛰어 건너는 그게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주의해야 돼? 애들은 원래 그러니까 운전자가 주의해야죠. 주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애들 다치게 하면 조금 더 처벌을 강하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민식법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번 30km 정속 주행을 딱 한다. 2번 10km 서행한다. 10km 진짜 천천히잖아요. 그죠? 내려서 밀고 간다. 정답은 3번입니다. 내려서 밀고 간다. 민식이법 대처법. 스쿨존 보이면 차에서 내려서 밀고 가십시오.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다리 위에서 이렇게 음주 측정 많이 하잖아요. 그 웬 아저씨가 차를 막 밀고 오더래. 운전석 문 열고 핸들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중립 끼워놓고 이렇게 막 밀고 오더래. 운전석 쪽에서 이렇게 차를. 그 왜 밀고 오세요? 그러니까 내 술은 한잔 됐고 내일 차는 갖고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집에 내 차각지고 무조건 가야 되고 그래서 밀고 간다고. 옛날에 대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아주 옛날 유머예요.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스쿨존 이거 민식법 대처법은요 별거 없어요. 스쿨존 발견되면 스쿨존 딱 보이면 내려서 밀고 가세요. 밀고 갈 자신 없으면 시속 진짜 10km로 가세요. 뒤에서 빵빵 거리든가 말든가. 정말 바로 탁 설 수 있게 그 정도로 가지 않으시면 무조건 차한테는 과실이 나옵니다. 억울하다? 필요 없어요.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다니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농담 같다고? 뭐 이런 걸 찍고 있냐고?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피해자 6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몇 분 흘렀지? 6분. 7분 되는데? 피해자 6주 미만 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들어보면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더하기 자동차 부상이로 내가 다치면 나오는 거. 이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운전보험을 들어놓은 보람이 있네. 뭐 이런 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게 요거고. 요런 사고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보험이 있다 없다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6주 미만 이거 왜 지금 얘기를 하냐? 6주 이상의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 6주 이상의 사고에 대해서 형사합의금이 나오거든요. 6주 미만 사고에서 그러면 벌금은 다 나와요. 나오는데 형사합의금은 6주 이상의 사고에 대해서 나와요. 기본적으로 요즘 형사합의금 최대 1억 이렇게 가입을 하시니까 1억이면 6주 이상일 때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됩니다. 6주에서 10주 미만까지. 그러면 8주 진단이다 예를 들면 그럼 내가 합의를 500만 원 했다 하면 500만 원 나오고 1,000만 원 했다 1,000만 원 나오고 2,000만 원 했다 그 1,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자, 한도가 구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6주 미만의 사고는 왜 형사 합의금을 안 만들어놨냐 보험회사에서 6주 미만의 사고는 대부분 요게 되거든요. 요게 약식 기소. 약식 기소는 뭐냐면 정식 기소는 재판장이 자 앉아보세요 이래가지고 땅땅땅 해가지고 자 말씀하세요 이래가지고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정식 기소고요. 약식 기소는 뭐냐면 검사가 자 벌금 뭐 징역 뭐 이거는 누구의 권한이요? 재판부의 권한이죠. 그런데 검사가 그걸 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지만 통상 자 신호위반 사고로 자 피해자가 3주 진단이네요. 그런데 합의는 안 됐어요. 그러면 뭐 그 안에 이런저런 사정 뭐 이게 있겠죠. 똑같은 신호위반 사고도 다 똑같은 아니잖아요. 3주 진단도 다 똑같은 뭐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요 정도 사고면 검사가 봤을 때 막 벌금 한 200만 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재판부에 넘기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약식 기소예요. 재판부에서도 보고 이게 특별한 어떤 잘못된 점이 없다면 그래 알았어 땅땅땅 이렇게 넘기는 게 약식 기소예요. 그런데 6주 미만 사고 보통은 그렇게 처리돼요. 한 2주 3주 진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내가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려고 해요. 3주 진단이에요. 신호위반. 그러면 피해자가 뭐라 그래? 말이지 당신 말이지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이거 중과실 사고 아니야. 당신 형사처벌 내지. 그러면 보통 뭐 주당 뭐 50 뭐 이래 얘기하는데 합의금 내가 지금 뭐 일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마에 다치게 해가지고 300 내놔.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의되겠어요? 벌금이 200에서 이 합의하면 벌금 얼마로 될까요? 벌금 안 되게 될까요? 아니요. 합의해도 벌금 내야 돼요. 뭐 한 150?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럼 벌금 50만 원 깎여. 50만 원 깎으려고 300만 원을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니까 통상
내가 딱 벌금 깎는 50만 원 딱 요까지 그 이상은 못 줘. 이러면은 가해자가 좀 싸가지 없는 거고. 예. 미안하잖아요. 저 사람 신호 잘 받아가고 있는데 내가 신호 위반해가 사고 낸 거 아니야. 미안한 마음을 조금 얹어서라도 막 피해자하고 좋게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하고 벌금 좀 깎으면 조금 더 좋은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사실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최대 100만 원까지는 생각하고 있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합의 안 하고 200 내면 될 걸 합의 100만 원 벌금 150, 그럼 250. 난 오히려 50만 원 손해인데? 손해지만 그거는 도의적인 마음의 빚을 좀 갚는 용도로 그렇게 하시라고 좀 제발 가해자도 하고, 피해자도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가지고 막 이러지 마시고 하시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진단 주수가 낮은 그런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벌금 내고 차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6주 이상의 그래도 제법 진짜 합의가 필요한 이런 사고에 대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걸로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DB에서 6주 미만 중과실사고도 형사합의금 300만 원까지 주는 걸로 만들었어. 손보협회에 신상품 심의위원회 쪽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했더니 괜찮은 상품을 너희들 잘 독창적으로 잘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3개월간 너희들만 팔아. 이래 딱 3개월 배타적 독점권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삼성에서 뻘짓거리를 했어. 저거 해제하고 DB가 더 낫네 이러고 DB로 막 갈아타거든. 그러니까 삼성에서 뭐라 했냐, 기존의 계약도 소급해가지고 6주 미만의 사고, 중과실 사고 500만 원까지 형사합의금 지급하는 걸로 약관 소급해서 소급 적용, 약관 개정 해버린 거예요. 꼼수를 부린 거지. DB에서 고발을 했어요. 삼성하고 붙었어. 삼성이 이겼다 이게 아니고 저끼리 그럼 내가 뭐 양밖에 넣게 해가지고 협의를 했겠지. 가지고 막 고발을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가 금요일날 나왔어요. 5월 22일 날 철회했다. 그래서 전체 손보사들이 6월부터 그 부분에 대한 약관 소급 적용 개정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6주 미만 사고에 대해서도 DB 기준 300이 될지 삼성 기준 500이 될지 하여튼 간에 합의금이 소급 적용해서 주는 걸로 이제 개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합의금을 이렇게 합의금 인플레를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사실 내가 아까 제가 예를 든 거 있잖아요. 합의의 효과가 5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내가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한 100만 원까지는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이지 다른 사람도 내 보니까 그저 운전분 나고 이래가지고 2주 지나 3주 지나 하니까 합의금 200씩 300씩 이래 받던데 내가 과정한 거 아니야 300 내놔 이렇게 얘기해. 합의가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합의해가지고 150만 원 벌금 맞으면 될 걸 합의 못해가지고 200만 원 벌금을 맞아야 돼요. 합의금에 과도한 인플레를 가져올 수 있는 약관이다. 물론 가입하신 분한테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너무 합의금이 나오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한도 내로 막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교회 보험통신 민식이법 대처법 외락을 차에서 내려서 밀고 가시라고. 농담 아닙니다. 진짜 농담 아닙니다. 운전하고 가시면 내가 어린이하고 부딪히면 나는 무조건 처벌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스쿨존을 지나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고 나지 마시고 5월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